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번 대선에 출마했습니다만 10%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왜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 호텔 경제학 이런 것도 하루짜리인데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지금 일을 키워가지고 아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입이 호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예,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이 10% 득표 실패에 대한 진단,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34%를 득표하면서 선거 비용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썼다 해도 수십억의 비용을 썼을 텐데. 그래서 참석자들이 이렇습니다. 이건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세미나고요. 조갑재 대표라든지 진중권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조 변호사가 판단하시기에 8%대의 득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굳이 토론회를 통해서 분석해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뭡니까? 대선 선거운동 초반기만 해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됐고 국민의힘이 후보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단일화 또 과정은 파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합리적 보수, 또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지층들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거 중반기에 한 10%가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객관적 상황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토론회 발언이었죠. 그 선 관련 이 폭력적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세가 꺾였고 그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도 그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던 본인의 한계를 그 토론회 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들은 국민들의 어떤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정치의 한계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였고 오히려 이제 10%까지 넘어가던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였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건 아마 토론회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정치, 혐오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보여줬다. 예,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4일부터 5일간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가 누구인가? 보면 한동훈 18, 이준석 10, 김문수 9, 홍준표 8 이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세 명과 함께는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럼 이준석의 한계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보면 한동훈 전 대표 18%, 이준석 전 대표 10%,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인데 김문수, 홍준표는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보수에서 미래가 될 수는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과거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미래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10% 정도를 얻은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좀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하고 실제 득표율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유권자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 대선의 유권자가 4,439만 명이었습니다. 10% 말이 쉬워서 10%지 유권자 대비 10%를 얻으려면요. 무려 443만 명이 찍어줘야지 10%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투표한 사람 몇 명인가 봤더니 3,5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350만 명이 넘게 찍어줘야
그래야지 그렇네요. 1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몇 표 얻었느냐? 291만 표 얻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거의 300만 표 가까이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처럼 제3지대에 룸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탄핵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아유 도저히 이재명도 못 찍겠고 국민의힘도 못 찍겠다. 그래서 그냥 이준석이나 찍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91만 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요. 많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를 갖다 외면했어요. 예.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반영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 또 막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막말이 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며칠 전에 결혼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했겠지만 이준석 후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아, 이준석이라고 한 사람은 말을 굉장히 가볍게 하는 사람이구나.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그 이미지까지 줬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특히 이제 7월부터는 특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권이 또 정국이 굉장히 요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준석 전 후보에게 예.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장래도 일정 부분 좌우되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전수미 변호사 나오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다시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밖에 안 보인다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당대표가 만약에 됐다고 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의미 있는 득표가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번에 사실 아쉬웠던 게 본인이 사실 내가 이번에 무조건 대통령 되겠다라는 확신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치 선배님들 많으신데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태도로서 방송 TV 토론에 임했다면 분명히 좀 더 많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었을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차기 대권 주자, 차차기를 노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정치를 하려고 했죠. 무엇보다 제일 쉬운 정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대방을 1등 후보를 비난하죠. 비난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그럼 자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한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전 제시가 전혀 없었고 그냥 네거티브 쉬운 정치를만 하는 모습으로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왔다. 뭐 발언도 굉장히 문제였고요. 주로 공격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 전략은 어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쉬운 정치라는 거죠. 1등만 계속 찍어 눌러서 내가 어떻게 부각되겠다니까 나의 비전이나 나의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1등만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각되겠다는 굉장히 쉬운 정치를 했고 특별히 이번에 대선에서 가장 중점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두 자리를 넘냐였어요. 10%를 넘냐였는데 10%를 못 넘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발언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제2의 유승민 후보로서 어떤 입지를 바른미래당이나 그 입지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어떠한 정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그 정당 해체 수순을 밟는 그런 소수 정당으로 이제 몰락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다 개인적인 지금 패널들의 발언들은 다 개인적인 생각이셨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다음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갈지 아무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겠죠.